네, 두 개의 퍼즐이 풀리는 날 그 27일이 왔어요. 예, 일단 네. FOMC 끝났죠. 네. 제가 오늘 사실 새벽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서 아, 진짜요? 예, 봐야죠. 중요한 저보다 빅이벤트. 더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또 할 때는 합니다. 네. 또. 근데 이게 좀 아쉽게 좀 뉴욕 증시가 마감했어요. 그 연준의 성명 나오기 직전만 해도 나스닥 기준으로 2% 넘는 급등세를 장중 내내 유지하다가 파월 의장의 이제 성명이 발표된 직후부터 사실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심지어 급락 반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보합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요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혹시나 이제 이번 FOMC에서 기습적으로 인상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었는데, 일단 그건 아니었고, 이제 3월에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시장에서 이전부터 어느 정도 얘기가 네.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금리 인상한 이후에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 멘트 굳이 안 해도 됐을 멘트인데, 사실 요 멘트 이후에 시장이 갑자기 확 좀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당장엔 안 하고 3월에 하는 것까지는 뭐 그래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곧 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FOMC가 어쨌건 그래도 뭐 장 막판에 급락 반전을 했다가 다시 좀 낙폭을 축소했다는 쪽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여전히 좀 살얼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또 복합적인 변수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급 불균형, 요거가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이렇게 엮여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게 좀 귀결이 된 좀 이런 흐름이다. 근데 이 이렇게 볼수 있고. FOMC가 당일에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짧잖아요. 설명서 그렇죠. 나오고 이제 네. 기자회견하고 이제 거의 장 마감 앞두고 반영이 돼서, 저는 FOMC 결과 나온 그 다음 날 네. 시장에서 이제 또 해석이 풍부해지면 그때 또 반영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래서 내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나마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안도했던 것은, 만약에 급락 반전을 하고 그대로 끝났더라면 그림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원점으로 좀 되돌려 놨다는 측면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좀 좋은 시나리오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금 우려감을 좀 키울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린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시장에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또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의 여진이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뉴욕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뭐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뭐 대체로 양호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장후에는 좀 이제 시간 외에서는 좀 오르는 흐름들 여기까지 좀 확인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 얘기를 해야죠. 에코프로비엠. 오늘 진짜 예. 많은 분들이 조성호 예. 부장님 시간에 좀 얘기를 예. 해달라, 이거 어떻게 예.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어제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후장까지도 사실 상승권에, 물론 상승폭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좀 요대로 좀 마감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도감을 줄 뻔했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에코프로비엠의 이 내부자 거래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코스닥 분봉을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네. 뭐 시장 설명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2시 이후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이제 어제 저도 참 여기 또 왜 그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말이에요. 자,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정학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긴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겨내는 게 맞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 보세요. 셀트리온 분식회계 있었죠. 현대산업 붕괴 있었죠. 자, 카카오, 경영진의 그런 그 도덕적 이슈 그거 있었죠. 또 오늘 등장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엔 그 물적 분할 때문에 계속 말이 많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 대장주가 이래버리니까.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거의 20% 가까이 뭐 폭락을 했잖아요. 코스닥 대장주가.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빠질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또 꽤 오래전의 일이고 뭐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시장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예. 어제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 보도고,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이게 그러니까 하고. 한번 제가 이제 이것도 네. 봐드리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전 이슈기는 해요.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급락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이슈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시장에 대전제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자꾸 이제 그런 이슈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엔 코스닥 대장주가 이래버리면 주식부터 집어 던질라 그러지 누가 그걸 갖다 그 시간에 분석하려 그러겠어요. 그냥 나쁜 놈들이지.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 일이고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어제 회사도 저녁에 네.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 사실을 인정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회사에 미치는 네. 영향이 손실이 그렇게까지 큰 상황인가? 저희는 이제 객관적으로 팩트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단독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게 추가 수주에 정말 네. 타격을 줄 만큼 그런 이슈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꼼꼼히 따져보고 싶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이슈 자체가 저도 어제 그 입장문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생산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뭐 액수 자체도 크지 않고 네. 또 뭐 개개인의 어떤 좀 일탈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뭐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뭐 변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신뢰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죠? 이 신뢰는 누가 해결해 줄 건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자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LG화학도 왜 물적 분할하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놈이 오늘 상장해갖고 오늘 또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자꾸 그런 신뢰에 타격을 받는 이슈들이 계속 지금 연달아 있어 왔는데 여기서 코스닥도 대장주가 이래버리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안 좋은 얘기기는 해요. 그것이 에코프로비엠의 본질 가치를 훼손할 만한 이슈이냐면을 따져볼 필요는 있죠. 저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이슈라고는 봐요. 네. 근데 요즘에 자라보고 놀란다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이걸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이거.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공매도 네.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빠질 일인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연결고리를 음모론적인 찾게 시각으로도 되면서 뭐 이제 저는 또 화가 나는 거죠. 볼 수는 있는 거지만 네. 뭐 솔직히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뭐 한 주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크게 기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저는 없는 주주가 게 아닌데도 왜 이렇게 얘가 기분이 나쁘고 어제 화가 시장을 나죠? 또 망가뜨려 버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화가 나냐?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할 만한 시황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공포심에 조마조마하고 계신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급락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냉정을 찾아가지고 이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걸 설명할 시간에 회사는 다시 이제 이런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쪽에 노력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이슈는 앞으로 뭐 수주에도 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뭐 이제 우려 섞인 시각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개개인의 일탈이고 그것도 과거에 막 주가 5만 원에서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먹자고 그랬다는 것도 참 저도 참 너무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회사라면 자기 회사가 비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충분히 그 가치만 보고 투자해도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떻게든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줘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어제 얘만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또 공교롭게도 코스닥 대장주여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시장을 또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버린 이슈가 되니까 일단은 뭐 냉정하게 에코프로비엠의 뭐 이런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가 뭐 훼손될 거냐 말 거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열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걸 공매도 비중이 높았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그 이제 특정 언론사의 어떤 단독 기사로 뭐 나왔다라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제 얘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제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대장주가 그럼 이제 어제 말씀하신 저도 이러니까 진짜 저도 이거 한국 주식 계속 해야 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이것도 이제 시장의 일부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보다 이제 오늘 더 큰 이슈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퍼즐 중에 하나의 FOMC는 일단 확인이 됐고 그 나머지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시장 한번 잠깐 점검하고 갈게요. 그래도 아직은 제가 바닥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전히 유지하는 거 FOMC가 비록 제 기준에는 성에 안 차기는 했지만 그래도 FOMC 이후에 시장에도 바닥을 잡을 것이라고 보는 거 이거 이틀 동안 붙여놓은 거예요. 분봉 장중 흐름을. 자, 그저께도 2,700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확인이 됐죠. 자, 어제 오전에도 2,700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어제 막판에 에코프로 BM 때문에 좀 시장이 약간 좀
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2,700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이제 확인이 됐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2,800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2,700점 되니까 이쯤에서는 좀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지난 이틀 동안 2,700이 좀 위협받는 구간에서는 3번이나 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점. 요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제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구간 또 장중에라도 2,700을 아직은 깨지 않았다는 거. 요런 것도 좀 의미가 있고. 이제 또 하나 볼게요. 환율. 자, 환율도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0원 선에서는 강하게 좀 저항을 받고 있다. 요것도 좀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요쯤이면 일단 올만치다 왔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이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은 분위기가 좋을 때는 1,196원대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뉴욕 증시가 이제 쏟아지면서 잠시 장중에 뭐 1,200원대를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또 그것도 이제 저항을 받고 좀 내려오는 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시그널들을 조합해 볼 때 일단 여기서는 지금 바닥을 잡겠다라는 시도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염두에 두고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두 개의 퍼즐 중에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차트 보여드릴게요. 예. 없죠, 아직은. 예, 거래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자, 요 녀석이 오늘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이제 요즘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견도 되게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이제 얼마 전만 해도 호평 일색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좀 약간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좀 낮추면서 이 목표 주가 밴드가 굉장히 편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이제 39만 원, 그리고 이제 좀 후하게 보는 데는 61만 원까지 이게 편차가 커졌기 때문에 요 자체도 좀 변동성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일단 이 녀석의 흐름이 일단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된 대형주 쪽에 분명히 수급적인 영향을 또 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까지 보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할지 말지 좀 그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상장이 되고 일단 뭐 1월 FOMC도 지나갔겠다. 시장이 네.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네. 잡아갈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다고는 이제 보고요. 네. 저는 이제는 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그 지난 연말에 이제 8만전자 노래 볼 땐 제가 방송에서도 왠지 거부감 들어서 이상하게 IT에서 하기 싫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제 요즘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좀 봐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게, 자, 이제 여러분 시장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녀석들이 뭐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나를 바라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장의 급락 이후에 반등장에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섹터가 바로 IT예요. 예, IT. 그러니까 제 지론이 뭐냐면 시장이 한번 급락한 이후에 반등할 때는 IT부터 패자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후에 아직 요즘에 이제 좀 제가 좀 종목이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해서 좀 이제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음에 종목을 갖고 온다면 이제 IT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이 잡히면 이제 IT가 분명히 이제 처음에 반등을 주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도하는 순간에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좀 추세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그렇게 시장이 인식하는 시점에 이제 새로운 녀석들이 탁탁탁탁 튀어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시장의 바닥이 어느 정도 왔다, 이제는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IT부터다. 그거는 제가 25년을 주식을 하면서 제가 경험처럼 거의 지금 조건반사처럼 시장 깨지고 올라갈 때는 IT부터 사야 된다라는 게 거의 들어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8만전자 이제 노래 부를 때 요 시점에 비교했을 때는 주가도 사실 1월만 지금 6% 조정받았고, 요 8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이러니까 이제 IT들도 이제 대체로 이제 같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 낙폭도 좀 과대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바닥이 잡힌다면 역시 IT를 먼저 하나 넣어놓고 나서 시작을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슈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설 전에 뭐 내일 하루 남았지만 내일 IT를 편입을 할지 아니면 설 연휴 이후에 편입을 할지 그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단은 IT를 우리가 먼저 좀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이 또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 시장 흐름을 보고 내일 또 부장님과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